안녕하세요. 간호조무사 시험 모성 요약 정리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배란과 월경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배란은 한 달에 한 번씩 난자가 복강내로 배출되는 과정이죠. 월경 전 12에서 16일이 배란일이 되실 수가 있고, 배란일과 가임기는 동일하지 않죠. 정자가 3일 동안 생존하기 때문에 가임기는 12에서 19일이 되실 수 있어요. 수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점액의 점도가 변화되어 묽어지고 잘 늘어나고 폐하가 상승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체 증상으로는 기초체온이 상승되죠. 월경은 자궁 내막이 기저막층만 남기고 이제 방리되면서 혈관과 분비물이 배출되는 현상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배란 후 약 14일 정도에 나타나실 수 있죠. 이때 체온은 떨어지고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롤 수치는 같이 떨어지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궁벽을 이제 비우시키는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면서 월경이 일어나는 거죠. 그 수유부인 경우에는 프롤락틴이 분비가 돼서 배란과 월경이 억제돼요. 그래서 6개월간은 자연적인 피임이 되실 수가 있는 거죠. 임신과 분만 과정에서는 분만 예정일 계산하는 법 꼭 알고 계셔야 되죠. 마지막 생리 시작일에다 월은 플러스 9를 일수에는 플러스 7을 하시는 게 10개월 후에 분만 예정일이 되실 수 있죠. 임신의 확정적 징후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태아의 심음이 가장 확정적인 징후라고 보실 수가 있고, 추정적 징후로는 무월경이라든지 입덧이라든지 HCG 양성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HCG 양성을 확정적 징후로 아시는 분이 많은데, 이 확정적 징후라 하면 고르실 때 태아의 심음이라든지 태아의 움직임, 초음파상, 태아를 확인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확정적 징후가 되실 수 있죠. 임신의 신체적인 변화도 살펴보시면 8주 정도가 되면 자궁 경부가 부드러워지는 굿땡 징후가 나타나실 수가 있고요. 임신부가 호소하는 3가지 증상은 빈뇨, 변비, 요통이 되실 수 있죠. 빈뇨는 특히나 초기와 말기에 나타나실 수가 있고, 신체가 적응하면서 중기 정도에는 빈뇨 증상이 좀 사라지실 수 있어요. 커진 자궁이 방광을 누르면서 나타나실 수 있죠. 변비는 프로게스테롤이 증가되면서 장운동이 저하되고 이로 인해서 변비가 유발될 수 있죠. 유방은 임신 8주부터 커지기 시작하고 임신 초기에 가장 큰 변화로는 유방이 되실 수가 있죠. 심혈관계는 심박출량이 증가하지만 체위성 저혈압이 나타나고, 빈혈은 나타나시는데 이때 헤모글로빈이 감소로 빈혈이 아니라 혈액량이 증가로 상대적인 빈혈이 나타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호흡에서는 짧은 호흡이라든지 복식호흡을 하실 수가 있고, 임신에서 총 몸무게의 증가는 평균 11에서 12kg가 정상적인 증가라고 보실 수가 있고, 일주에는 한 500g씩 증가된다고 보실 수 있죠. 임산부의 검진은 기본적으로 체중과 혈압, 소변 검사가 필수적이고, 임신 초기부터 7개월까지는 월 1회 검진을 하고, 임신 8에서 9개월은 월 2회, 9에서 10개월은 월 4회로 주 1회씩 검진을 시행하셔야겠어요. 임신 시기에 불편감, 문제점 이런 것들 살펴보시면, 대표적인 게 임신 말기에 정맥류가 나타나실 수가 있죠. 증대된 자궁이 봉부에 있는 정맥을 압박해서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다리나 외음부에 부종이 생기는 증상이 생길 수 있고, 특히나 비만이거나 배변 시에 힘주게 되면 더 악화되실 수 있어요. 중재로는 골반 고이 트렌델렌버그 포지션을 취해주시거나 취침 시에 다리를 올리는 것도 좋으실 수가 있고요. 탄력 스타킹, 조이는 의복을 피하는 것, 가벼운 운동을 하기, 다리 꼬지 않기, 장기간 오래 서 있지 않기, 굽 낮은 신발 신기, 이런 중재 등을 시행하실 수가 있겠어요.
입덧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입덧이 심한 임산부에는 탄수화물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음식을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되죠. 그래서 자리에 일어나기 전에 공복 시에 마른 음식, 비스켓이라든지 크래커, 토스트를 드시는 거 필요하고 소량씩 자주 먹고 수분 섭취는 적극적으로 격려해 주셔야 되죠. 임산부는 한 3000cc 이상을 섭취하는 게 필요하시겠어요. 임산부 간호 쪽을 살펴보시면 균형적인 식사를 하시고 칼슘, 고단백, 저지방을 하시는 게 필요하시고 청결에 힘쓰셔야 되죠. 아까 질 분비물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 뭐 면 속옷이라든지 입는 게 필요하시고 수면과 휴식도 잘 취해 주시는 거 필요하죠. 그리고 하루에 2에서 30분 동안은 운동을 하고 하지 부종 시에는 다리를 올려주는 것도 필요하시고 임신 말기에는 통모경이라든지 관장, 완화제 사용, 구충제, 장거리 보행을 피해 주시는 거 필요해요. 엽사는 결핍 시에 태아의 신경에 악영향이나 성장 지연이 생기기 때문에 초기에 꼭 챙겨서 드시는 거 필요하고 임신 중에 방사선 기형아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정 후에 2에서 6주간에는 엑스레이 촬영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피해 주시는 거 필요하시겠죠. 태아의 성장 지연의 원인으로는 이제 갑상선 호르몬이 결핍된 크랜디병, 흡연, 태반의 순환이 감소로 나타나실 수 있죠. 그리고 또한 알코올, 엽산 부족, 마약 중독자 이런 사람들이 태아의 성장 지연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양수천자도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적정 시기는 16에서 17주가 되시겠고요. 염색체 이상이 있는지 대사 이상 질환이 있는지 신경관의 결함이 있는지 이런 걸 발견하기 위해서 양수천자 시행하실 수 있고 급심한 기형일 경우에는 치료적 유산을 선택하실 수 있겠어요. 태아의 구성물 살펴보시면 난막, 태반, 제대, 양수가 있겠어요. 난막은 이중막으로 구성이 돼 있죠. 그래서 육모막과 양막으로 구성이 돼 있고 태반 쪽이 탈락막 육모막이고 제대 쪽이 양막이 되시겠어요. 임신 3개월 정도에 완성이 되는 태반이 있고요. 제대는 혈액과 영양, 노폐물을 옮겨주는 기능을 하실 수가 있죠. 양수의 기능도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외부 자극으로부터 태아를 보호하고 태아의 운동을 자유롭게 하게 할 수 있고 난막과 태아 체부를 유착되는 거, 붙는 걸 방지하실 수 있죠. 그리고 태아에게 균일한 체온을 유지하고 분만 시에 산도를 깨끗하게 윤활하는 파수가 할 수 있는 액체가 양수가 되시겠어요. 양수색이 검거나 암록색일 때는 태아가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산소 결핍증일 때 나타나실 수 있죠. 양수는 과다이거나 과소증이 나타나실 수 있는데 과다증일 때 쌍태 임신이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쌍태가 있으면 공간이 작아서 액체가 적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양수 과다증이 나타나실 수가 있어요. 유산도 살펴볼게요. 유산은 절박유산, 불가피유산 먼저 살펴보시면 절박은 임신을 조금 유지하실 수가 있어요. 무통이고 약간의 질출혈만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자궁 경부가 개대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정을 한다든지 하면 임신이 유지될 수가 있어요. 근데 불가피 유산은 복통이 있고 질출혈이 있고 이렇게 자궁 경부가 개대된 상태예요. 그래서 심한 출혈이 있고 임신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불완전 유산과 완전 유산도 분류해 보시면 불완전 완전이라는 거는 임신 산물이 완전히 배출이 됐느냐 부분적으로 남아있느냐 구분하시면 되겠어요. 완전히 배출된 상태를 완전 유산이라고 하죠. 완전히 배출이 되기 때문에 자궁이 수축되는 요통이라든지 출혈이 많이 발생하실 수가 있고 불완전 유산일 때는 잔여 조직이 남아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소파 수술, 외과적 시술이 필요하죠. 폐혈증이 유발되실 수도 있어요. 계류유산 같은 경우는 유산을 경험하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기 본인은 임신이 유지 중이라고 상태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초음파상으로 발견하실 수가 있어요.
태아가 사산한 경우이죠. 이때 통증이라든지 질출혈이 없어요. 그렇지만 죽은 태아가 있기 때문에 안에서 혈액 응고 장애가 발생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코피를 흘린다든지 하실 수 있는 거죠. 이런 자연적인 유산이 연속해서 3회 발생하게 되면 습관 유산이라고 불리실 수 있겠어요. 임신 초반기에 나타나는 출혈 질환과 후반기에 나타날 수 있는 출혈 질환 묶어보시면, 임신 초기에는 유자, 포자 해가지고 유산, 자궁의 임신, 포상기 때 자궁 근무력증이 되시겠어요. 임신 후반기에 나타날 수 있는 출혈 증상이 나타나는 질병은 전치태반과 태반 조기박리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임신성 고혈압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세 가지 증상, 고혈압, 단백뇨, 부종이 나타나실 수 있죠. 여기에 추가로 경련이 나타나게 되면 자간증이라고 표현하실 수 있죠. 중재로는 저염식이를 하고 고단백, 고비타민 식이하고, 환경으로는 방안을 어둡게 해주거나 경련이 심할 때 진정제 사용까지도 하실 수 있죠. 그리고 부종은 대부분 발에서 시작해서 하지, 전신으로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체중을 관찰하는 거 필요하시고, 다리를 올리고 주무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임신성 당뇨병인 경우에는 태아 거구증이 나타나실 수 있고, 풍진, 매독은 수직 감염이 될 수 있는 질병이 되시겠어요. 풍진은 임신 준비 중일 때 예방접종을 해서 항체를 갖고 계시는 게 필요하고, 예방접종 후에는 3개월간은 피임을 하시는 게 필요하실 수 있죠. 임신 초기 감염은 16주 안에 풍진이 걸리게 되면 백내장, 심장기형, 귀머거리 같은 태아에 문제가 발생하실 수가 있고, 매독은 임신 후반기, 그러니까 태반이 완성되는 16주부터 20주에 감염을 통해 수직 감염이 되실 수 있죠. 선천성 매독이 걸리실 수 있어요. 분만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분만 1기는 규칙적인 자궁 수축이 시작되면서 자궁 경관이 10cm 열릴 때까지를 1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때 가장 중요한 중재는 태아 심음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압에 힘주는 걸 금하셔야 되죠. 회음부 열상이 발생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태아 심음을 관찰했을 때 이상이 있을 때는 자치기를 취해준다든지 산소를 공급해주고, 자궁 숙축제인 옥시토신 투여를 중단한다든지 이런 것들 시행하실 수 있어요. 태아가 나오기 시작하는 만출기는 분만 2기가 되시겠어요. 이때는 자궁이 완전히 개대된 시기이기 때문에 복압을 올리셔서 태아를 만출시켜야 되는 시기라고 보실 수 있죠. 태아의 아두가 관찰됐을 때는 제대가 목에 감겼는지를 꼭 확인을 하시는 거 필요하고, 회음 절개는 아두가 질 밖으로 배출됐을 때 시행을 하시는 거 필요하죠. 이후에 회음부 간호로는 24시간까지, 분만 24시간까지는 냉찜질을 하시고, 그 이후에는 열찜질을 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분만 제3기는 태반이 만출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출혈이라든지 열상을 확인하시고, 회음 절개한 부위를 수초하는 시기도 3기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방광이 팽창되어 있는지, 자궁이 수축이 잘 되고 있는지, 활력증후 등을 관찰하는 거 필요하죠. 분만 제4기는 회복기라고 해서 태반이 만출된 후 2시간까지를 4기라고 보실 수 있죠. 출혈이라든지 합병증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시기가 되시겠어요. 분만 시에 통증이 가진통과 진진통이 있어요. 구별하는 법 알고 계셔야겠죠. 이 불규칙적으로 진통이 온다 하면 가진통이고, 규칙적이면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간격이 점점 짧아진다, 강해진다 하면 진진통이 되시겠어요. 그리고 가진통은 아랫배라든지 넓적다리의 통증이 유발되실 수가 있고, 진진통은 허리에 강한 통증이나 복부에 불편감이 있을 수 있죠. 우리 산욕기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산욕기는 언제까지냐? 6에서 8주죠. 임신 전 상태로 복귀되는 기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수유, 이제 모유수유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산욕기가 좀 짧으실 수 있고, 초산부일수록 산욕기가 짧으실 수 있죠.
산후통이라는 게 있어요. 산후 일주일 정도의 아랫배가 아픈 증상, 후배알이라고 하는 산후통이 발생하실 수 있는데, 산후통은 초산부보다는 경산부가 심하고 비수유부보다는 수유부가 산후통이 심하실 수가 있겠어요. 분만 후에 질의 분비물을 이제 오로라고 하는데, 알카리성 질 분비물이죠. 그래서 월경하듯이 냄새가 나타나실 수 있고, 심한 악취가 난다 하면 감염을 의심하실 수 있겠어요. 색깔은 분만 후부터 3일까지는 적색오로, 4일에서 10일까지는 갈색오로, 10일부터 3주까지를 백색오로라고 보실 수 있죠. 자궁 수축이 원활하면 오로 배출이 잘 되기 때문에 조기 이상을 한다든지 모유수를 하면 오로의 양이 줄어드실 수가 있겠죠. 분만 후에는 산후 운동이나 조기 이상을 강조하는데, 그 이유는 혈전 유발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케겔 운동도 강조하실 수 있는데, 요실금 치료와 예방 목적으로 시행하실 수 있어요. 산후에 24시간이 경과된 후에 체온이 38도 이상일 경우에는 산후 감염을 의심하실 수가 있고, 분만 후에 성생활은 6에서 8주 이후에, 통목욕은 4에서 6주 이후에 시행하는 거 필요하시겠어요. 다음은 수유와 유방 상태 살펴보시면, 모유수의 장점 기억하셔야겠죠. 경제적이고 쉽게 먹일 수 있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또 소화도 잘 되고 면역력도 증가되고 모체와의 애착을 형성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모체의 프롤락틴 분비로 자연적인 피임이 되죠. 작은 수축, 산욕기가 단축되는 장점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모유 수유 시에는 유두를 전체가 입안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거 필요하시고, 유두는 물로 깨끗이 씻되 비누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시는 거 필요하죠. 분만 후에 수유를 안 하는 비수유부인 경우에는 유방 우열이 나타날 때 탄력 붕대로 유방을 묶어준다든지 얼음찜질을 하시고 유즙을 짜지 않도록 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유방 우열이 나타날 때는 대개 분만 3일에서 5일 후에 나타나죠. 유륜이 단단하거나 열감, 통증이 나타나실 수가 있어요. 자주 모유수유를 격려하시고 부드럽게 유방을 마사지해 주거나 열찜질 해주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그리고 너무 자극 주거나 마찰하지 말고 지지할 수 있는 산모용 브래지어 착용하시는 거 도움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유방에 이제 유두 균열이 나타나실 수 있죠. 유두에 균열,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24시간에서 48시간은 수유를 금지하시고 3시간마다 계속 젖은 규칙적으로 짜시는 게 필요하실 수 있죠. 그리고 비타민 A와 D 연고를 상처 치유 목적으로 발라주실 수 있겠어요.